반갑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같이 가자. 오름동행입니다. 오늘은 발달에 대해 알아보는 첫 시간으로 코로나 이슈 등의 이유로 매년 발달장애 출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발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조사된 국가암 등록 자료에 따르면 암 생존율은 42.9%에서 7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학 발전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7만 6천여 명에서 2021년 25만 1천여 명으로 발달장애 출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0.8% 증가할 때 발달장애인 증가율은 연간 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발달장애 출현율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발달장애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장애를 신체적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바라보았다면 요즘은 지적, 정서적 기능에 비중을 두고 바라보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의 변화도 발달장애 출현율의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이 5로 개정되면서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강행동 장애, 특정 학습장애를 포함하는 신경발달장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전반적 발달장애로 사용하던 용어를 자폐장애와 아스퍼거 장애를 통합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을 바꾸며 발달장애의 범주가 확대된 것이 발달장애의 출현율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빠르고 쉽게 변해가는 현대사회도 발달장애의 출현율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미디어 기기와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화면 전환과 자극적인 시청각 자극에 일찍부터 노출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의 미디어 노출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는 어린 나이에 긴 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면 부모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며 유아의 기억력, 주의력, 인지력의 한계와 미디어의 일방향성으로 인해 뇌발달 민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순간순간 변화하는 화면으로 주의집중이 연습된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글씨에 집중을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들의 지식 수준도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를 조기 발견하거나 자녀 발달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발달장애를 빨리 인지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 플라스틱 등의 환경물질의 노출과 출산 연령의 증가 등의 다양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했던 친구가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었다면 요즘은 한 반에 한두 명씩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진단 기준의 변화로 과거에는 장애로 진단받지 않을 친구가 지금은 장애로 진단받고 있는 것일까요? 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지식도 늘어나고 있지만 왜 우리 아이들의 발달은 느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글로 배운 지식은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글로 외운 지식보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발달장애의 출현율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나의 삶, 우리 아이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익힐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발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발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달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학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사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발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 2.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름. 3.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됨 또는 기압, 태풍 따위의 규모가 점차 커짐. 위에서 말한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이고,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발육은 생물체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체, 정서, 지능 등이 점차 자라서 커지거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번, 3번은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인간의 발달은 아닌 것 같아 설명은 생략하지만 세 가지 정의 모두 이전보다 더욱 좋아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전은 간호학 대사전입니다.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운동기능, 장기의 작용, 정신능력 등이 기능면의 변화에 사용된다. 사람이 한층 고도의 분화나 복잡함 또는 유효한 기능을 획득해가는 발달 과정은 점진적, 연쇄적으로 그 방향으로 분화와 통합을 한다. 고연령이 되면 신체적 노화는 확실하게 진행되나 정신적으로는 원소기 경지로 발달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앞으로, 연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관련된 방향으로, 분화는 단순하거나 균질적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은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친다는 뜻으로, 분화와 반대로 하나로, 함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연결된 방향으로, 따로따로, 그리고 하나의 유용한 기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은 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사전은 정신분석 용어 사전입니다. 개인이 생물학적인 성숙 과정에 따라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서 심리 구조와 기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 이 과정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숙의 순서, 타고난 잠재력, 환경의 영향,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정신분석 용법에서 이 용어는 특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요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성장 과정을 일컫지만, 성숙 과정은 외부 환경 요인과는 별도로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잠재력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환경과 갖는 상호작용이 성숙과 발달 양쪽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모호해졌다. 와, 사전들이라서 너무 어렵네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인간이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경험을 통해 생각과 기능이 더욱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발달을 살펴보면 유기체가 그 생명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 동물과 인간의 발달은 생후부터 사망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인간의 경우에는 아동 발달에 특히 중점을 둔다. 발달의 개념은 칼마이클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과 양적인 증가로 발달을 간주하는 것이며, 둘째는 빌러와 게젤의 입장과 같이 발달을 보다 나은 단계로 전개되는 질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서턴의 주장과 같이 발달의 개념의 결정적 요인, 즉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현재는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발달과 학습의 차이는 발달이 학습의 특수한 유형이라는 점에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발달은 더욱 넓은 뜻으로 유기체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며, 학습과는 독립적인 그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발달 과정은 다양한 나이 수준을 종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단기간의 효과를 규명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전생의 발달을 전후 맥락 속에서 연구하는 새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리해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양적, 질적인 변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발달을 수정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생애에서 일어나는 심신의 양적 구조적 변화이다. 과거에는 발달의 개념을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이나 구조의 상승만을 발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승의 정점에서부터 쇠퇴하는 것도 발달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숙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되거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되는 것만을 발달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상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각 발달 단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 역시 발달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발달과 유사한 용어로는 성숙과 성장이 있다. 성숙은 주로 인간의 유전과 생리적 요인에 의한 성장을 의미하며 성장은 주로 신체적 변화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발달은 성숙과 성장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나 각각의 용어가 상황에 따라 혼용되기도 한다. 교육학에서는 발달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의 양적 구조적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늙어가는 과정까지 발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육학 대사전에서는 생활체가 그 생명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1. 자연적인 발육, 성숙과 2. 경험에 의해 행동이 변화한다는 뜻에서의 학습에 의한 발달 등 두 요인을 포함한다. 이 양 요인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명료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발달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라고 간주하며 생활의 기능 및 구조가 양적으로 증대함과 동시에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기능이나 구조의 발달은 각각 발달의 시기가 다르며 그 속도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 구조, 기능의 발달은 두부로부터 미부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구간에 가까운 그곳에서부터 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발달은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변화하여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시기와 속도는 다르고 신체 발달은 머리에서 꼬리로, 중심에서 끝으로 이루어진다는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도 짧게 정의하고 있네요. 오해 소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발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다 원불교 대사전에서도 발달을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1. 신체의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 2.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됨 또는 기압, 태풍 따위의 규모가 점차 커짐. 원불교에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함 또는 인지가 발달함의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원불교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과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과학 문명이나 인지가 좋아지는 것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전들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발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으로 타고난 재능과 주어진 환경에서 얻은 능력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정리해 보면 발달은 곧 삶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나가기 위해 새로운 능력을 얻어가는 삶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항상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워가는 삶이 곧 발달이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기 위해 익숙해지려고 반복된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실패하는 시련을 겪다 보면 조금씩 능숙해져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 중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명성을 가졌어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발달하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청춘만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하루가 새롭기 때문에 힘들고 아픕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프다,
오늘도 발달 중이니까. 아이도 발달 중, 엄마도 발달 중, 아빠도 발달 중입니다. 발달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발달은 모두가 다르게 태어나고 모두가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서 인간의 삶과 발달을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정의하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발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발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같이 가자. 오름동행이었습니다.